우선 예. 대선 경선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이 1등이에요. 룰을 안 바꾸면 5대5. 기존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네. 1등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많은 의원들이 간 거죠. 아니, 룰 안 바꾸면 이긴다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. 아니 상황 변화야 뭐 아까 잠깐 얘기만 해서 좀 못했는데 그 김문수. 네, 요거는 네. 영상을 봐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,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제 그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네.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왔습니다. 야,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환영받는 제가 봤을 게, 때 예. 인생의 다 두 번째 이제 지금 빛을 받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얼굴이 확 폈어요. 이건 한번 보셔야 아, 그래요? 되니까. 네, 한번 영상 볼까요? 보겠습니다. 토론 주제가 중요해서 오신 거 맞으시죠? 네.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저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노동개혁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. 노동개혁! 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재단 보조, 미싱 보조,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2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. 아 나경원 의원이 기분 좋게 얘기는 했습니다. 약간 서운하긴 했던 것 같아. 토론 주제 중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? 이렇게 물어본 게 김문수 보러 오셨죠? 이 질문이랑 약간 좀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서. 오세훈 시장 네. 때보단 더 온 거잖아요. 요- 10명 더 왔어요. 명단을 10명. 봐야 됩니다. 마흔 아 명단 또 네, 준비했죠? 명단 한번 띄워주시고. 네. 네. 요거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좀 네. 소개해 주시면. 이제 오세훈 시장 때보다 지금 더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만 간 의원은 16명. 그리고 여기 어제 그 토론회만 간 의원은 26명. 네. 이고요.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32명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대략 이제 어디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줄을 섰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두 토론에 모두 불참한 사람도 34명 있어요. 대부분은 이제 뭐 친한계 뭐 정도로 이제 꼽히는 아니 분들입니다. 친윤계가 양쪽 모두 불참이 맞네요. 친윤계는 아, 양쪽 다 안 찐윤들이 갔네. 맞아요, 찐윤들은. 맞아요. 찐윤들은 양쪽 다 안 간 상황입니다. 아 왜냐면 왜냐면 지금 대선 찐윤들은 얘기- 인정할 수 그렇죠. 없기 그렇게 때문에. 해. 네. 네. 그래서 일단 김문수 장관에게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좀 많이 얼굴을 좀 들이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역시 현재의 지지율 같은 거를 반영하는 뭐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까? 아니면 우선 예 대선 경선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이 1등이에요. 룰을 안 바꾸면 5대5. 기존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네. 1등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많은 의원들이 간 거죠. 아니, 룰 안 바꾸면 이긴다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. 아니 상황 변화야 뭐 예,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판세로 보면 네. 룰을 누군가 당 지도부가 바꿔주지 않으면 김문수 장관이 1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매우 높아요. 지금 상황으로는 네. 그러니까- 당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일단 당원 투표에서 1등 나올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네. 결국엔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다 답하는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건데 그러면 당원 투표에서의 그 승기가 그거로 안 꺾일 거예요. 근데 여론조사에서 네네. 많이 벌어져야 뒤집힐 수가 있는데 근데 당원 오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반 국민 오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? 저는 아니, 아닐 아니, 것 근데 같은데. 아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네. 빠지잖아요. 다 빠지면 어. 사실상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만 지지자들만 그렇죠. 당선에 투표를 할 할수 것이다 이렇게 있으니까. 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김문수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김문수 장관에게 또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런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. 본선 경쟁력은 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. 지금 현역 의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. 일단 대선 후보만 되면 그러면 이게 참 안 좋은 패턴이긴 한데 예.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떨어져도 예. 당권을 잡는 게 최근에 어떤 트렌드예요. 유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2017년 뉴 대선 때도 노멀이에요, 그렇고 이거는 그때 근데. 대선 떨어지고 홍준표 당 대표로 당권 잡았고
뭐 지방선거 폭망해갖고 네. 중도 사퇴는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. 이게 최신의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트렌드가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본선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지더라도 그거보다는 자기 선거하고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권을 잡을 사람이 이 사람이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. 아 그렇겠네요. 계산은 그렇게 돌아갑니다. 네. 그러니까 밤마다 저 대선 때문에 몰려다니긴 하지만 네. 결국에는 자기 총선 준비하는 아 거니까. 그러네. 아 대선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내 선거인데 네. 내 선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당권을 쥔 당 대표일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는 아무리 봐도 김문수 같다. 아니 대선에 후보가 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당권 쥐는 거는 그러니까, 어렵지 예. 않거든요. 아 그렇게 간다 이거죠.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얄팍한 생각을 한다면 예.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는 어려워지는 거죠.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그 극우 정당이 태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예, 108명의 극우 정당이 생기는 거고 네.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이 당에서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럼 약간 정계 개편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근데 있을까요? 뭐 늘 큰 선거가 끝나면 정계 네. 개편은 있기는 해요. 근데 네. 이번에 얼마나 그렇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권 당권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당내 민주화 비명계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지금 당권 준비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. 네. 민주당에도.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당권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가 들려요. 그래서 대권을로 가는데도 네, 뭐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. 민주당도.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당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이재명 대표하고 노선과 생각과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예,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 당 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. 원내 대표도 사실은 그런 거였잖아요. 네. 박찬대 원내 대표 사실 민주당에서 원내 대표 경선 없이 한 명 놓고 찬반 투표한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그렇죠. 아, 그때 처음이에요. 축포 낙엽처럼 딱딱딱딱 예, 적어서 내가 적어도 선택했죠. 큰 정당에서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. 없죠. 예, 특히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치열합니다. 왜냐하면 반장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장이 열리면 다 출마를 해요. 어쨌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는 처음 봤어요. 여하간.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. 그러진 않겠지만 워낙 네.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진 않겠지만 당 대표도 왜냐하면 그 민주당은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을 하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정계 개편은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거지 총선이 멀리 있으면 그 에너지가 안 생겨요. 그러니까 대선 치르고 나도 뭐 분당이나 뭐 정계 개편 이런 거는 네. 없을 겁니다. 아 그렇습니까?